자, 지난 밤 사이 미국 증시의 분위기를 생생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이항용의 월가이드 시간이고요. MTN 이항용 전문위원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자, 미국 증시가 또 이렇게 변동성이 또 컸어요. 뭐 내렸다가 올랐다가 다시 결국은 양보한 마감했는데 미국 증시 어떻게 보셨어요? 네, 어제 워낙 2% 이상 급등하면서요. 올해 들어서 한 번도 예외 없이 이렇게 급등한다면 대부분 좋지 않았던 모습을 보여줬다 말씀드렸는데요. 오늘 그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여하튼 3대 지수가 왔다 갔다 하다가 결국 약보합 정도로 일단 마감됐습니다. 알다시피 미국 시간으로 보면 오늘과 내일이야. 내일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이 상원과 하원에서 따라서 증언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 부분에서 도대체 뭐라고 얘기할까? 결국은 뭐 너무나 일상적인 얘기를 했습니다. 결국은 인플레이션 잡는 것이 최선의 업무라는 것, 최대의 이제 과제라는 거죠. 아시다시피 2%의 인플레이션 목표율은 뭐 기본적인 연준에서 갖고 있는 시각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아시다시피 9%가 넘나드는 시장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고 그런 것에 대한 재확인, 금리는 이제 올릴 수밖에 없다는 얘기. 그러니까 이번 달, 다음 달 9월까지 해서 계속해서 자이언트 스텝에 대한 가능성은 훨씬 커져 있다라고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겠고요. 다만 금리가 올라가면서 불가피하게 물론 원하는 건 아니지만 리세션은 가능성이 커져 있다라는 것 정도 멘트가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그 정도에서 시장은 뭐 특별한 것도 아니지만 시장은 좀 약간의 등락이 있었다라고 정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오늘 옐런 파월 의장의 어제와 오늘 밤에 있을 미국 시장에서 있을 그런 의회 청문회에서에 따른 주시장의 영향은 저는 개인적으로 좀 거의 없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결국 시장에 대해만 집중하면 될 것 같습니다. 여튼 3대 지수는 말씀드렸다시피 오늘 약보합으로 마감됐고요. 헬스케어나 부동산, 유틸리티는 오늘 전반적으로 약간 올랐지만 또 하락한 종목들이 꽤 많았고요. 최근 들어서 에너지가 하루 이틀 반등하기도 했지만 결국 다시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에너지는 유가가 전체적으로 조금씩 내려가는 것도 분명히 있겠지만 한편에서는 글로벌 경기에 대한 둔화에 대한 우려감, 수요에 대한 위축에 대한 우려감이 분명히 시장에 존재한다라고 일단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실제로 보면 6월 달 들어서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신용카드 사용액이 좀 발표되고 있는데요. 금액 자체를 보면 가솔린에 대한 소비가 늘어난 건 맞는데요. 그 기준을 할까 물량 기준을 보면 약간 감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지금 실제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다만 그런 것들이 오직 피부로 못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부분이 영향을 보셔야 되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미국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7월 4일이 독립기념일이고 이제 월요일이란 말이죠. 그래서 롱 위켄드고 연중으로 보면 제일 많이 이제 드라이빙 시즌이고 아마 올해도 작년보다 훨씬 많을 거라고 예상은 하고 있으나 결국 문제는 휘발유 가격이죠. 그리고 이제 각종 호텔 비용, 호텔 값이나 이런 것들이 되겠는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일정 수준 좀 쉽게 해서 연방세라도 좀 감면하자 얘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급해져 있는 거죠 바이든 대통령. 그래서 오늘 의회에다가 최소한 3개월 동안 면제하자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뭐 가봐야 되는 거죠. 결국 정치인들이 하는 거기 때문에 뚜껑 열려봐야 되겠고요. 여하튼 시장에서의 영향은 그런 상황으로 좀 이어지고 있다는 것 좀 먼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는 골드만삭스에서 리세션의 가능성을 30% 그리고 내년까지 해서 50%로 올리지 않았습니까? 워낙은 내년까지 해서 35%였는데 내년은 50%로 올렸고 올해는 30%에서 올려놨고요. 시티그룹도 글로벌 경제성장률, 미국 경제성장을 조금씩 하향하면서 지금의 그 글로벌 리세션의 가능성 50%까지 또 상향됐습니다. 참고로 보고 있는 수치는 2020년 금년과 내년에 각각의 미국의 GDP 성장률을 좀 하향시킨 것이라고 일단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유가 흐름 잠깐 보겠습니다. 유가는 105달러까지 일단 떨어져 있습니다. 여하튼 우리 입장에서 보면은 이게 사실 60, 70달러까지 떨어져야 조금 안심하는 건데 뭐 아직 먼 소리가 되겠습니다. 다만 늘 말씀드리지만 유가라는 것이 딱 기억하시면 2020년 4월에 마이너스까지 갔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고 작년 가을, 겨울만 하더라도 10월만 하더라도 이거 60달러만 가면 좋겠다라는 것들이 많은 사람들의 심리였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다시 작년에 기억하시기에 80달러 갔다가 작년에 그 오미크론이 펴지면서 또 60달러까지 떨어졌었던 것이 갑자기 그 이후에 지금 2배가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라도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소위 원자재 시장이기 때문에 너무 그렇게 걱정할 필요도 없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일단은 105달러까지 지금은 진행됐겠고요. 10년물 금리도 약간 하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찌 보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인플레이션이 올라가는데 이렇게 금리가 또 조금씩 내려가느냐는 것은 역시 안전자산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채권을 사는 사람이 또 나타났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미국의
미국의 달러는 3일째 진정세를 보이는 것은 천만다행입니다. 그렇지만 아시다시피 뉴스를 계속 우리나라에서도 워낙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던데요. 일반 지상파 뉴스에서도요. 달러에는 지금 136엔까지 넘어선 상태. 우리나라도 어저께 1,300원을 넘어섰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오늘 지금 새벽에 잠시 전에 보면 1,295원쯤 움직이고 있다는 거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달러 인덱스 자체는 좀 진정이 되고 있는데 이제 개별 환율로 보니까 우리나라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자꾸 통화 가치가 떨어지고 있다는 그런 얘기네요. 네, 기본적으로 보면 이머징 국가에 대한 회피 심리가 분명히 네네. 있는 거죠. 앞서 미국의 채권 가격, 그러니까 금리가 내려간다는 채권 값이 올라간다는 얘기, 그것은 채권에 대한 수요가 좀 생긴다는 것이거든요. 그것은 결국 안전자산에 대한 수요입니다. 금값이 제가 봤을 때는 떨어질 가능성이 있는데 잘 안 떨어지는 것도 안전자산에 대한 심리가 있는 거죠. 일부 많은 사람들, 일부죠. 일부 좀 보통 월가에서 대세는 아니라도 일부에서 지금 생각했던 것이 안전자산의 역할을 분명히 할 수 있는 것. 최소한 안전이나 말은 좀 약간 심하더라도 대안이 될 수 있는 자산을 얘기했던 것이 비트코인이잖아요. 네네. 비트코인이 지금 2만 달러 언저리까지 떨어진 시장에서 상대적으로 금을 다시 보는 사람이 생긴 거죠. 그런 것이 안전자산이기 때문에 안전과 반대되는 것이 상당히 위험하다고 볼 수 있겠고요. 화폐 가치를 보면 어찌됐건 미국 달러냐 아니면 이머징 국가의 화폐냐 그러면 선택은 너무나 명확한 거거든요. 딱 그런 관점에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식의 시장 현상이 나타났다는 점을 짚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종목별 움직임은 어땠을까요? 네, 종목별로 보면 대표적인 것 시가총액 주식들은 크게 움직임이 없었습니다.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모두 약보합 정도로 움직였고요. 아마존도 강보합 정도 다 대부분 올라간다라건 떨어지건 간에 0.12% 수준이었습니다. 테슬라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테슬라는 0.4%가 상대적으로 좀 내리긴 했지만 모건 스탠리가 목표 주가를 내린 거에 비해서는 선방했습니다. 다만 모건 스탠리 조나스라는 사람은 1,300달러에서 1,200달러 조금 내렸고 기본적으로 딜리버리가 분명히 줄 수밖에 없거든요. 네네. 중국 사태 때문에요. 그러니까 결국 이런 것들에 따른 영향이 전체적인 목표 주가 좀 내리고 있으나 전체적인 시각은 큰 차이는 없을 거다라고 일단 말씀드리고 싶고요. 오늘 그보다는 나이키를 좀 말씀드리겠는데 네네. 나이키 오늘 좀 떨어졌죠. 제법 떨어졌는데요. 시포트라는 곳에서는 투자 의견 자체를 내렸습니다. 매수 의견에서 중립으로 내렸고요. 목표 주가는 특별히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인플레이션과 공급망 이슈에 대한 여전히 이슈가 있다라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제 가격에 대한 문제죠. 분명히 아시다시피요. 그리고 많은 분들 동의하다시피 가격 결정력이 분명히 있는 거거든요. 네네. 다만 그 가격 결정력도 정도의 문제가 아닐까 그쵸.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100달러라는 것을 110달러로 올리는데 살 수 있겠죠. 그렇지만 미국 사람 입장에서 말고 이머징 국가나 다른 아시아 국가의 입장에서 보면 우리나라에서는 제가 가격을 모르겠으나 네. 100달러가 110달러 올라간 미국의 나이키가 있다 그러면 한국에서는 10만 원에서 그냥 쉽게 단순하게 10만 원, 11만 원 될 거가 10만 원에서 12만 원 뛸 수 있거든요. 그렇죠. 딱 네. 그런 부분에 대한 우려감이라고 일단 이해하셔야 되겠습니다. 일정 수준까지는 괜찮으나 그 이상 넘어가면 진짜 머리가 아플 수 있다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오늘 투자 의견을 내렸고요. 텔시그룹은 170에서 140달러 꽤 많이 내렸습니다. 여기는 투자 의견 여전히 매수지만 두 개 내렸고요. 시티그룹은 157에서 113달러 내리면서 오늘 5% 이상 내려갔습니다. 잠시 이런 관점에서 하나 추가적으로 네네. 내가 따로 준비를 안 했지만 말씀드리면 테슬라를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테슬라를 좋아하시는 분은 상당히 많고 저도 테슬라라는 기업도 좋아하고 일론 머스크를 좋아하지만 가격에 대한 생각을 좀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긍정적인 분명히 뭐냐면 가격 결정력을 갖고 있다는 건 상당히 매력적입니다. 그래서 테슬라의 지금 모델 Y 이런 거 다 이번에 가격 올렸잖아요. 그쵸. 미국에서는 3% 5% 올린 거 다들 뉴스로 보셨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미국 사람 이련히 생각하실 수 있겠는데요. 혹시 뭐 조금 관심 있으신 분들은 다른 나라 국가, 즉 환율이 이렇게 변동성이 있던 나라에 한번 그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시자는 네네. 거죠. 여러분들이 먼저 관심 있으신 분은 테슬라의 오늘 국내에 테슬라에 주문하는 모델 그 인터넷 창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혹시 최근에 보신 적 있으세요? 최근은 저도 안 봤어요. 근데 환율이 이렇게 변했을 때는 당연히 우리가 지불하는 비용이 높아지거나 네. 아니면 우리가 지불하는 비용을 동일하게 만들기 위해서 테슬라가 그 이익을 좀 덜 받거나 둘 중 하나 선택해야 되는데 덜 받질 않죠. 이익을 덜 줄이지 않기 때문에 일론 머스크죠. 이게 그쵸. 계속 값을 올렸고 네. 다른 독일 차나 미국 차 이렇게 한국 차는 이렇게 조금씩 올렸지만 이렇게 많이 올리지 못한 거는 분명히 팩트라는 걸 많은 분들 공감하실 것 같은데요. 흔히 여기서 깡통 차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자동차를 사시면 표현이 좀 적절치 않지만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통상적으로 쓰니까요. 기본 모델을 네네. 깡통차라고 쓰지 않습니까?
모델 3랑요, 모델 Y 한번 가격 오늘 한번 들어가서 보시면 깜짝 놀랄 것들이 많이 보일 것 같습니다. 지금 모델 Y 기본형 같은 경우에서 약간의 소위 그 조금 퍼포먼스 네네. 최고도 아니고 중간급 정도 치면 9천만 원 훌쩍 넘습니다. 모델 3 있죠. 네. 8천만 원 넘는 게 좀 나올 겁니다. 기본형에서 약간 그 어떤 듀얼 뭐 배터리 이런 거 네네네.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만큼에 대한 가격이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선을 넘어가면 비교 대상이 딱 나옵니다. 그렇죠. 그 가격과 예를 들어서 보면 그 특정 자동차를 말씀드리면 좀 그렇지만 벤츠 E 클래스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벤츠의 무슨 C클래스의 웬만한 것보다 훨씬 비쌉니다 지금. 모델 Y나 이런 것들이고 E 클래스랑도 가격이 만만치 않을 겁니다. 네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의 느낌이 전반적으로 시장에 반영되고 있고 나이키를 오늘 얘기하는 것도 딱 그런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일단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한 두 개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알트리아 그룹은 담배 회사지 않습니까? 말보로인데요. 말보로로 제가 알고 있는데 제가 담배하는 브랜드를 정확히 모르니까요. 줄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네. 전자담배. 네. 그러니까 줄이 지금 미국에서 FDA에서 판매 금지 얘기가 좀 나오면서 오늘 주가 좀 급락하는 모습 보여줬고요. 코인베이스는 아시다시피 전 세계 가장 큰 비트코인 회사가 되겠는데요. 경쟁사에서 오늘 수수료 인하 얘기가 나오면서 오늘 주가 10% 급락한 것까지 오늘 말씀드리면 되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지난밤 사이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미국 증시의 분위기를 생생하게 전해드렸습니다. 이항용의 월가이드 시간이었고요. MTN 이항용 전문위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